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올해 들어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갈수록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7번째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었다면서 이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바로 전 단계인데요. 실제로 ICBM을 발사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미사일이 불꽃과 함께 솟아오르고 이동식 발사체 옆으론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공개한 화성 12형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서북부 지구에서 조선동해 상으로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발사 목적을 무작위 품질 검사인 검수 사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분도 만든 겁니다. 화성 12형의 사거리는 최대 5,000km, 동북아를 넘어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4형의 직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선언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일부 파기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은 2018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기존의 모라토리움을 그대로 유지할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화성 12형을 발사했다고. 북한의 공개 보도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북의 핵심 군사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극비리에 운용 중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미사일사 공개 방문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이달에만 미사일을 무려 7차례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다음 달 16일 광명성저를 전후해 레드라인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역시 검수 사격을 명분으로 발사할 거란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간 문제이다 보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일단 이번에도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미국은 이번에도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다.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발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쁜 미국에 북한이 골칫거리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out precondition to have those kinds of dialogues, but obviously Kim Jong-un wants to go a different wa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militaril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한반도에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 점 눈에 띕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침 일본에서는 독자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급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방식의 정상 간 대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지 않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내 여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어떻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거냐 이런 비판인데요. 미국은 오는 11월에 상하원 선거, 바이든 정권을 평가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비판이 계속되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환점 모색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원래 오늘 열기로 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토론할 때 자료를 옆에 두고 할지 말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들 첫 토론은 사흘 뒤인 목요일 사자 토론으로 열립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토론장에 자료를 갖고 가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민주당. 토론 규칙의 마지막 쟁점을 두고 오후까지 대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끝내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예정됐던 토론 대신 책임 공방만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양자 토론과 형식, 특히 분야별 토론 폐지까지 수용했다며 답안지가 없으면 정책은 물론 네거티브도 못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토론 규정에도 일정한 자료 지참이 허용되는데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을 피하려고 토론 거부의 명분을 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또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양자 토론은 기득권 담합 토론이라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토론이 무산된 건 당연하다며 사자 토론을 일제히 별렀습니다. 담합 토론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애초 양자 토론 개최를 다자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예정된 사자 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은 사흘 뒤 사자 대결 형태로 처음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 확대 같은 이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을 만나는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경제 살리기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고통과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지원하고 또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앞서 SNS로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실력 있으면 좀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을 공약한 만큼 법조계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데 대선 주자들 간 논박도 벌어졌습니다. 즉각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면서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장학금 지원 등 로스쿨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엔 반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갖고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윤 후보는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만나 정부가 대북 저자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윤 후보는 또 수도권과 경기 북부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배치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확진자는 연휴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중환자와 사망자는 전주에 비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다 보니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엔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임시 선별 검사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귀성 인파에 인근 주민들까지 몰려 오후 한때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85명. 역대 최다치가 6일째 이어졌던 어제보단 조금 줄었지만 사흘 연속 17,000명대입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7만 5천여 명. 당국이 관리 가능한 최대치에 8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 처음 50%를 넘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80%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은 72%로 비교적 낮은 반면 경북권과 호남권은 검출률이 90%를 돌파했습니다. PCR 검사에서도 검출이 잘 안 된다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국내 사례에서 6건 최초로 확인되어 다만 우리나라의 진단 체계는 모두 검출할 수 있으므로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1,095명이던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369명까지 줄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449명에서 183명이 됐습니다.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각각 0.42%와 0.15%로 뚜렷하게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만 PCR 검사를 허용하는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사와 방역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초기 복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증상 호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이번엔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아직까지 남은 1명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설 연휴 첫날 사고가 난 이곳에선 밤마다 조명차가 불을 켜고 사흘째인 오늘까지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공 작업을 하고 있던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모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도 굴삭기 17대와 280여 명의 인력, 인명구조견 5마리를 동원해 실종된 정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구멍 뚫는 작업을 하던 28살 정모 씨와 아래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55살 김모 씨는 돌과 흙더미에 휩쓸려 아래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 씨 역시 토사에 쓸려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굴착기들을 동원해 앞서 2사람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습니다. 2차 붕괴를 막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가로 세로 70m 정도를 13m 깊이까지 평평하게 파냈는데 아직까진 소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위반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삼표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됩니다.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된 28살 정모 씨와 55살 김모 씨의 1차 부검 결과는 압착성 질식과 다발성 손상이란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을 부치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해서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아파트. 오늘 오후 1시쯤 5층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확 던진 것 같은,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비명소리라고 그럴까? 70대 노부부가 살던 집인데 설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전을 부치다 70대 할머니와 40대, 10대 등 일가족 여성 7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부상이 가벼웠지만 6명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당한 분들이 다 여자분이라고요. 며느리하고 2도 화상 정도 지금 추정돼요. 소방당국은 가족 13명이 모여 있었고 부주의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양산 하북면 경부고속도로 시뻘건 불이 붙은 흰색 차량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차가 다시 SUV와 부딪히는 연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 안동에선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당에 쌓여있던 목재 더미로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큰 불길을 잡는데 1시간 넘게 걸려 많은 연기가 났는데 집주인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면에선 논밭을 소각하던 불길이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사천시 초량리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소방 헬기 2대가 출동해 인명피해 없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늘 우리 선수단 본진이 긴장과 설렘 속에 결전의 땅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먼저 도착했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늘부터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고요. 개회식 리허설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응원단의 격한 응원을 받으며 우리 선수단 본진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본진의 출국과 함께 미리 도착한 선수들도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입니다. 어제 결전지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대표팀은 오전부터 곧바로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말끔히 정리된 링크에 에이스 최민정이 가장 먼저 발을 올렸습니다. 경기장 얼음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월드컵 1차 때도 빙질이 좋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첫 대만 탔는데도 빙질이 좋다고 느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만 3번째인 베테랑 곽윤기는 분홍색 머리로 주변의 시선을 압도했고 첫 올림픽 무대를 앞둔 선수들은 긴장 반 설렘 반 들뜬 마음입니다. 와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니까 이젠 진짜 왔구나라는 게 실감나고 좀 긴장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홈팀 중국이 영상을 촬영하며 우리 팀 전력 분석에 나선 가운데 선수들은 훈련 도중 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닷새 뒤 있을 혼성계주에서 선수단 첫 메달을 다짐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또 하늘에서 내려준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잘 준비해서 기회야 운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과 훈련을 시작하고 개막식 리허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등 올림픽 분위기는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나무에 있던 이구아나가 얼어붙어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겨울 폭풍이 강타한 동부 해안가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구아나가 네 다리를 허공에 뻗은 채 죽은 듯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공원 여기저기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선 이구아나들. Another one. Oh, he went. Good job. 미국 남동쪽 끝에 위치한 플로리다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자 변온동물인 이구아나가 잠을 자다 기절해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They're up in the trees, on the branches, sleeping, and then because they get so cold, they lose that ability to hang on, and then they do fall out of trees a lot. 미처 수확하지 못한 감귤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따뜻한 지역 플로리다에 12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허리케인급 눈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날이 밝자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활주로에 제설차가 투입돼 눈을 치워보지만 공항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까지 1,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고 탑승객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강풍에 76cm가 넘는 눈이 내린 매사추세츠주에는 1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아직 3만 5천 가구는 복구가 안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당국은 72살 남성이 눈을 치우다 숨지는 등 이번 폭풍으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뜻해진 바다가 더 많은 습기를 불어넣어 태풍을 키웠다며 이례적인 눈폭풍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층에 매몰돼 있던 노동자 한 명이 처음 발견된 지 102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27층에서 발견된 다른 매몰자 한 명에 대해서도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는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먼저 지금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면 서해상에서 위아래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경기만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송이가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눈이 순식간에 많이 쏟아지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밤 10시나 11시쯤 시간당 적설량이 3c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의 최고 10cm, 서울의 2에서 7, 그 밖에 중부의 1에서 5cm가 내렸고 남부 내륙도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눈이 한 차례 강하게 오고 나서 내일 오전에 또 한 차례 오겠는데요. 눈의 강도는 오늘보다는 약하겠습니다. 설날인 내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고요. 파도도 높아져 백기 불편이 우려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 낮 기온도 0도에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온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강추위가 함께 몰려오는 만큼 부디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